이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정직을 당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가 1,300여 개 공직 유관단체에 징계 처분 제대로 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이종윤 사무관 통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앞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공직 유관단체가 뭔가요? 공직 유관단체는 공기업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 등을 받는 등의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예. 이 중에는 한전이나 LH 같은 큰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지방 출자 출연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1,35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돈이 잘 쓰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정직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월급을 준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올해 권익위가 이제 상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51.6%에 해당하는 약 80개 기관이 네.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적게는 기본급의 20%에서 많게는 98%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98%면은 회사 안 나가는데 거의 그냥 월급 그대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식 술자리가 끝나서 귀가하던 중에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네. 임금을 90%까지 지급한 기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90%까지 지급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 안 하는데 90% 주면 포상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진짜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셨나요? 저희 권익위는 모든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 직원이 정직 징계 처분을 받으면은 그 기간 중에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이제 그런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공직 유관단체는 규정이 미비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 또 정직 기간 중에 빈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대기하다가 임금을 받아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네. 출근 금지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퇴직금 관련한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저희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열받는 일이 계속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잠깐만 쉬어갈게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갑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대답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계속 할 텐데,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공직 유관 단체 관련해서 직원들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20%에서 많게는 98%까지 출근을 하지 않음에도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 내용을 좀 다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같은 회사 안에서 예를 들어 성범죄 이런 거 저질렀을 때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이만큼 돈 주나요?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그 산업재해나 이런 인정받으면은 아마 충분히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일단 그런 거 신청하지 않고 질병휴직만 신청해서 휴직을 했을 때는 보통 한 70%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가 돈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 개선이 좀 잘 추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 모든 공무원은 이제 재직 중의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네. 파면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일부를 삭감하도록 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 공무원에 이제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이나 네. 상임이사 이런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약 91% 이상의 공직유관단체가 임원이 비리 행위로 해임이 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 사례를 보면요. 채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해임된 임원에게도 약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해서 해임된 임원도 약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해 임원이 비리 행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네. 퇴직금을 삭감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런 공직 유관 단체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세금인데 좀 잘 제대로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권고가 잘 이루어져서 안일한 징계 처분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제도 개선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 좀 이렇게 유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일단 먼저 해당 기관들이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고요.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네.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그 공직 유관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청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 권고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그쵸. 모두 다. 좀 이런 비리 행위 이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이종윤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